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화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2022년 재계서열 7위 한화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화라고 하는 게 원래 명칭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따로 한번 회사들의 이름을 개명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한화라는 그룹은 일단 무슨 느낌 받으십니까? 대부분 재벌 총수 집안들이 남들한테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그룹의 멤버들은 우리가 대부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면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사원 자체가 일단 특이합니다. 신용과 의리. 무슨 느낌 받으세요? 왠지 우리가 막 조폭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원을 갖고 있는데 의리가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미담일 수 있지요. 실제로 한화그룹은 아름다운 미담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밝혀보려고 하는 건 주로 조폭스러운 미담들을 좀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한화그룹은 설립한 사람이 김종희 회장인데요. 저는 제가 천안태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안분이시고요. 북일고등학교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냐면 조선화학이라고 하는 일제치하에 있던 그 기업을 광복 이후에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인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화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도로도 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터널도 뚫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술 게 많았겠지요. 그럼 그 당시에 필요한 게 뭐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당시로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로는 처음에는 자체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아시아의 국가는 일본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한국화약이 1959년 자체 기술로 드디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국산화시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한국화약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화약에도 드디어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지요. 이게 이력 다이너마이트 사건입니다. 197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이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그 싣고 가던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폭파돼 버린 이런 사건이죠. 그 주위가 다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기업 중엔 아마 이럴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김종희 회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전 재산 90억을 내놓는데요. 무슨 느낌 받으세요? 에게 90억 갖고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자주 TV에 나오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는 1,000만 원밖에 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좀 빨리 돌아가세요. 1981년 59세의 나이로 별세하시게 되죠. 그 당시에 장남 김승현 씨가 사실은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2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학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드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던 이런 분인데 29살에 회장이 됩니다. 최연소 회장이죠. 근데 지금은 더 놀라운 사실 최장수 회장이죠. 40년 이상을 지금 회장을 해주신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을 겁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있었을 텐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나이 좀 먹어 보이려고 머리를 올백을 하시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느낌엔 왠지 모르게 조폭스럽지요. 그리고 지금도 회장님 중엔 유일하게 올백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자, 근데 김종희 회장이 김승현 회장한테 젊은 시절에 이랬다고 합니다. 야, 술도 좀 하고 담배도 좀 하고 야, 뭐든 배워서 쓸모없는 게 없어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승현 회장도 또는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도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짓을 종종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김승현 회장이 사실은 2대 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세 확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1년도에는 한국케미칼을 인수하게 돼요. 한국케미칼 인수해서 한화케미칼로 바뀌게 되는데 석유화학 쪽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85년부터는 레저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양 유통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죠. 그리고 90년에는 경향신문을 인수하게 되고요. 2002년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화생명이 되는데요. 대한생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하게 되고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빌딩도 인수해버리지요. 63빌딩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시티 63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63빌딩인데요.
63층이 아니랍니다. 60층이래요. 그런데 왜 63빌딩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60층짜리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우리나라 이 건물이 좀 더 높았나 봐요. 그래서 지하 3층을 포함시켜서 63빌딩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한동안 롯데가 지금 타워를 건설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랜드마크였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은 또 하나 재밌는 게 삼성에 지금 돌아가셨죠? 이건 회장과 허영우 제안은 삼성과는 무척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의 관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했다고는 하는데 이건 회장 돌아가셨을 때도 빈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김승현 회장이었고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이 가장 슬픈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과 관계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빅딜도 성사시키게 되죠. 2015년도에 방산 그리고 화학 계열사 4개를 2조 원의 삼성에게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2021년에는 한화 쪽에 삼성이 갖고 있던 지분을 1조에 모두 매입해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한화가 방산, 친환경, 우주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은 사실 우리가, 여기 한화그룹은 사실은 우리가 좀 가족 관계를 좀 보고 가실 건데요. 한화그룹은 일단 뭐가 있냐? 김승현 회장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은 뭐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나나 우유. 어디 떠오르십니까? 빙그레입니다. 지금 빙그레 회장, 김호연 회장이 김승현 회장의 동생이지요. 사실은 경영권 분쟁 속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서 독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호연 회장이 동생이고, 사실 이분도 사실은 유명한 분이, 부인이 무척 유명하시죠. 서영민 씨인데요. 아마 회장님 쌍호 중에서는 외모가 가장 출중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할아버지는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뭐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 워낙 또 유명한 국회의원 5선 위원을 지내신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집안인데 결혼할 당시에 서울대 약대에 다녔었다고 하죠. 3학년이었었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학업을 계속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이런 집안이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부인 쪽은 상당히 정계 쪽에서 상당히 파워가 있고 상당히 똑똑한 집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승현 회장은 아들을 셋 두고 있지요. 셋 두고 있는데요. 큰아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이름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동관 씨인데요. 이분은 엄마 쪽을 닮았나 봐요.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분이죠. 하버드 출신이지요. 하버드 출신이다 보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아버지도 삼성과 친하더니 아들도 삼성과 친할 일이 있네요. 이재용 씨도 하버드 출신이지요. 그래서 학연으로 엮여 있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이상하게 삼성과 좀 친분을 갖는 이런 집안이고요. 둘째부터는 좀 놀라운 분들이 나오게 되죠. 둘째가 김동원 씨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놀라운 집안이긴 합니다. 지금 한화생명 부사장으로 있는데 2007년도 커다란 사건 하나 펼치게 되죠. 술집 가서 술 먹다가 맞게 됩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그 귀한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김승현 회장이 조폭들을 쫙 데리고 가서 복수를 하시죠. 근데 이게 하나의 화제가 되면서 김승현 회장이 이걸 뭐 했냐면 덮으려고 또다시 뭐냐면 어떤 로비 같은 걸 하면서 또 사건이 더 커지게 됐던 이런 아들인데요. 요 정도라면 사실은 또 아버지만 과격했다 이러고 끝날 텐데 아들분이 거기서 끝나신 분이 아니지요. 2011년에는 뺑소니로 구속이 됐었고요. 2014년 대마초로 또 한번 방송을 타신. 그래서 이 집안 아들 중엔 방송에 자주 나오신 분인데 이분만 그렇진 않아요. 막내 아들이 김동선 씨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놀랍게 아무한테나 반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만나고 싶지 않은 김앤장, 변호사들 모여있는 데 가서 반말을 하고 이랬다는 분이 바로 이 막내지요. 아마도 뭐 좋게 표현한다면 모두에게 평등을 구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2006년도, 2010년도, 2014년도 이런 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3관왕을 했기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은 이런 분인데 그럼 사실 뭐 반말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그렇게 버릇이 있는 분은 아니었었나 봐요. 이분은 사실은 또 유명한 게 꽤 많죠. 그 2014년도 아시안게임은 최순실 씨 딸이었던 정유라 씨와 단체전을 같이 나갔던 걸로도 좀 유명하고 이 있는 집안들은 사실은 승마랑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재용 씨도 사실은 89년도에요. 그 세계 선수권인가요? 그 승마 대회에서 사실 은메달인 걸 땄었죠. 그래서 있는 집안들은 말 타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라는 느낌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주로 요식업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 집안은 잘 보면 사실은 승계 구조는 정해진 것 같아요. 승계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삼남은 주로 호텔이나 레저 쪽으로, 그 다음에 차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융 쪽으로. 근데 사실은 거의 나머지 모든 것, 여러분들이 뭐 방산, 화학, 뭐 여러분들이 이런 쪽은 모조리 장남 주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이 승계가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 구조를 보면 김승일 회장이 한화 쪽에 갖고 있는 지분이 22% 정도 되고요. 자식들의 지분을 다 합쳐봤자 7%, 다 합쳐봤자 3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계가 수월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